기능들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목표값 찾기는 안 했던 것 같네요. 그 부분합까지 했던 것 같고 오늘 1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부터 할 겁니다. 137페이지에 필요한 실습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필요한 파일이 출제유형 4장 출제유형 2번 폴더에 있는 출제유형 2-2번 문제입니다. 먼저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런 가상 분석 기능이 오늘 뒤에 나올 그 매크로 만드는 문제에서 시험에서 또 나올 때가 있고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목표값 찾기 시트에서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에서 표가 있죠?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를 지금 하라는 것 같은데 순이익의 평균이 I 9셀의 값이 지금 59,300원이죠. 근데 이게 65,000원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몇 %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65,300원 그렇게 딱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수식이거든요. 이 에버리지로 구한 이 평균값이 65,300원이 되려면 그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아주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I11셀의 값이 몇 %가 되어야 하는지, C11셀이 연평균 성장률이네요. 이게 과연 몇 %가 돼야 되지? 네, 여기에 영향을 더 줘가지고 이 평균값이 65,300원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는 목표값 찾기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이렇게 예측 그룹에 보시면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그러면은 이렇게 목표값 찾기를 불렀을 때요, 여기서 수식 셀과 찾는 값, 요 두 개는 결과를 정해주는 겁니다. 수식 셀이 지금 여기 59,300원 찍혀 있는 I9를 찍을 거고요. 찾는 값은 얼마가 되려면 65,000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수식 셀은 지금 I9가 찍혀 있어야 되고요. 안 찍혀 있는 사람 찍어주시고, 찾는 값은 65,000원 적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겠습니까? 이 두 개는 지금 결과를 정한 거고, 위에 거 두 개는. 값을 바꿀 셀은 뭘까요? 변경돼야 될 셀인데, 변경 셀 같은 경우는 이거 연평균 성장률인 C11셀을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얘를 딱 확인을 했을 때 바뀌나요? 이렇게 12%. 네, 바뀌었으면은 확인을 해서 꼭 적용을 시켜주세요. 취소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험 시에도 이렇게 목표값 찾기로 값을 찾았으면은 꼭 확인해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값 찾기는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에서 얘가 만약에 내가 또 7만 원이 되려면 7만 원 되려면 이렇게 딱 수식셀 찾는 값 이렇게 줘가지고 결과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셀을, 변경돼야 될 그 셀 찍어주면은 그 변경셀이 얼마로 바뀌는지, 얘가 얼마로 딱 변하는지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으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16%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딱 예측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고요.
뒤에 138페이지로 또 계속 와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능들은요, 나중에 우리 오늘 뒤에 매크로 나올 건데, 녹화하는 기능이 매크로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실기 시험에는 매크로 만드는 문제에서 나올 때가 있고,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가상 분석, 방금 했던 목표값 찾기, 뭐 시나리오, 또 여기 데이터 통합 이런 것도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138페이지로 왔고요. 이제는 필요한 파일이 출제 유형 2-3번 문제. 출제 유형 2-3 문제를 열어보시고요. 여기서는 그 통합 기능인데요. 통합하는 거는 범위끼리 추가해가지고 범위끼리 연산해서 한 번에 합계, 평균, 뭐 개수 되는 걸 구하는. 그러니까 이 표 1이 있고 표 2가 있고 막 표 3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여기다가 한 번에 합계를 구하겠어. 여기다가 한 번에 평균을 구하겠어. 그런 식으로 범위끼리 추가해가지고 연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결과가 나와야 될 그 표 범위를 선택하는 게 우선인데요. 이 표사를 저처럼 이렇게 다 잡는 게 필요하고요. 결과 표 범위를 선택할 때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렇게만 딱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만 잡으면은 뭔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학과들의 순서가 보시다시피 뭔가 조금씩 다르죠. 맞잖아요. 뭐 유아교육과 컴퓨터 게임과 특수교육과 뭐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범위만 잡고 더하면 안 되겠죠. 이 범위만 잡고 더하면 다른 학과끼리 더해지잖아요. 다른 학과끼리 막 유아교육과하고 막 컴퓨터 게임과하고 더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잡아서 레이블 이 첫 행과 왼쪽 열 레이블이 맞는 것들끼리 계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표 범위를 선택할 때 행, 열, 레이블 포함해서 저처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합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첫 행 왼쪽 열을 맞춰서 계산할 거거든요. 첫 행 왼쪽 열을 맞춰서 계산할 수 있도록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춰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잡고 데이터 탭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럼 데이터의 통합을 클릭하니까 이제 사용할 함수 선택하라고 뜰 건데요. 지금은 138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은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표 1, 2, 3에 대한 그런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로 할 거고요. 합계. 그 다음에 참조칸에 찍고 참조칸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참조시킬 영역은 참조칸에 딱 찍고 하세요. 표 1의 범위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추가를 하세요. 추가 눌러가지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표 2의 범위도 이렇게 다 잡고 표 2의 범위도 이렇게 잡았으면은 역시 또 추가를 하세요. 추가 눌러가지고 추가하고 그 다음 또 표 3의 범위도 이렇게 잡고 또 추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추가를 안 누르면 의미가 없어요. 추가된 영역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 표 1, 2, 3는 다 추가가 돼야 돼요. 표 1, 2, 3 범위들이 이 참조 영역에 다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행과 왼쪽 열을 다 체크하세요. 첫 행은 우리 이제 행이 가로고 열이 세로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행은 여기고요. 왼쪽 열은 여기예요. 그게 서로 맞는 것들끼리
첫 행 왼쪽 열이 맞는 것들끼리 계산되도록 해. 그런 말이고요. 원본 데이터 연결은 뭐 시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왔을 때, 다른 통합 문서,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참조했을 때 쓰는 거라서 우린 같은 뭐 파일에 있는 거 지금 불러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시키고 자시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어때요? 확인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 통합은 방금처럼 일단 표를 다 잡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데이터 탭에 이렇게 통합을 클릭해서 범위끼리 추가해가지고 여기 추가하고 뭐 여기 추가하고 여기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그것들끼리 합계, 평균, 개수 그런 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딱 추가한 영역들이 여기서 잡고 추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가한 영역들이 계산되는 거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잘 체크해서 맞는 것들끼리 계산되도록 한 거죠. 그다음 139페이지로 왔고요. 139페이지에서는 또 출제 유형 2-4번 문제를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 열어보시고 데이터 표 시트에서 또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시오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표 같은 경우는요. 아까 그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아까 목표값 찾기를 했었죠. 그럼 목표값 찾기처럼 이게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관리자나 목표값 찾기나 데이터 표 이런 것들은 가상 분석 기능인데 얘는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를 표 형태로 예측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여기에는 요게 변수고요. 또 요게 변수입니다. 첫 행, 왼쪽 열 이런 것들을 표의 첫 행이나 왼쪽 열을 변수로 줄 수 있거든요. 변수를 지금은 2개짜리로 주고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변수 1개짜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변수로 쓰고 뭐 여기는 아예 뭐 그냥 안 하고 여기만 딱 계산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수를 꼭 2개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첫 행 왼쪽 열을 변수로 그렇게 써서 그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표를 쓸 때는요. 139페이지 맨 밑에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상환 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납부액을 G5에서부터 L10 영역에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G5에서부터 L10 여기에는 뭘 구하는 거냐면 월 납부액을 구한대요. 근데 우리 월 납부액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여기 딱 PMT 함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FV 함수나 PMT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재무 함수였죠. FV는 퓨처 밸류였고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FV는 뭐 만기 지급액 같은 거 구하는 함수였죠. 적금 만기 시에 타게 될 만기 지급액. 근데 PMT는 뭐였죠? PMT는 바로 이런 거. 월 납부액. 대출을 받았을 때 월 납부할 금액. 퓨처 밸류였고 이거는 퓨처 밸류. 이거는 제가 그냥 per month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매 달마다 얼마씩 돈을 내야 될까? 뭐 그런 거 구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뭐 1억이네요.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08개 맞죠? 1억. 연이율이 10%짜리로 해가지고 또 이자도 그렇게 싸진 않네요. 연이율 10%로 해서 60개월. 60개월이면 5년이죠. 그렇게 5년 동안 다 갚기로 했나 봐요. 근데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될까?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212만 4천 원 달마다. 그렇게 해야지 1억 원을 다 갚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요. 여기서 만약에 60개월이 아니라 나는 뭐 능력이 돼가지고 뭐 12개월 만에 다 갚겠다. 그리고 연이율은 그러면 이제 싸게 뭐 3%로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 연이율로 12개월 동안 돈을 갚으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될까? 1억 원을 다 갚기 위해서. 그리고 뭐 5% 연이율로 이자율로 해가지고 뭐 24개월 동안 그렇게 또 갚으면 얘는 또 얼마가 될까요? 매달 얼마씩 그 할부금이 나갈까? 월 납부액이 나갈까? 그런 거를 여기다 구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 표를 쓸 때는 제일 먼저 표의 첫 번째 셀에 기본 공식부터 복사를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표의 첫째 셀이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여기에 쓰일 공식을 여기서 쓸 공식을 여기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월 납부액을 구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공식이 항상 있거든요. 시험시에도. 그러면 얘는 는을 먼저 쓰고요. 는 해서 얘다. 첫 번째 셀에서 사용할 공식은 얘다. 항상 있어요. 그 공식이. 이렇게 는 쓰고 얘를 찍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는을 먼저 쓰고 얘를 찍고 엔터를 해주셔야지 이게 가져와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게 공식을 복사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표를 다 잡는데 표를 또 잡을 때 이렇게 막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 공식도 못 쓰고 이 레이블도 첫 행과 왼쪽 열 레이블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공식 포함, 레이블 포함 결과가 나올 표 범위를 공식 첫 행 그러니까 일단 공식과 레이블 포함 해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잡아서 저처럼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를 클릭해 보시죠. 필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 표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딱 잡아놓고 데이터 표를 불렀을 때 지금 우리처럼 데이터에 이제 가상 분석 데이터 표를 불렀을 때 이거 물어보는 거 행입력 셀이 뭐냐 열입력 셀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필기 시험에는 자주 나왔었고요. 그럼 행이 이제는 첫 행 얘기하는 거고요. 열이 왼쪽 열을 제일 왼쪽 열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행은 여기고요. 왼쪽 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 레이블을 여기에 그 공식에 대입을 시키는 건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연결해 놨잖아요. 이 공식에서 이 첫 행이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가져온 이 공식에서 이게 지금 바로 상황 기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첫 행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열에 있는 이 열입력 셀은 또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3%, 5%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연이율. 이거 자리에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여기를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행입력 셀은 C5고 열입력 셀은 C4예요. C4. 그거예요. 그걸 뭐 필기 시험에도 물어볼 때가 있죠. 행이 가로고 우리가 첫 행과 왼쪽 열을 생각하면 돼요. 첫 행, 왼쪽 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행입력 셀은 이 첫 행, 열입력 셀은 이 제 왼쪽, 제 레프트 왼쪽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입력 셀은 여기 C5, 열입력 셀은 C4 이렇게 각각 넣어주고 됐으면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면은 샵샵샵 나옵니까? 이거는 열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는 홈 탭에 가서 너무 많으니까 저처럼 홈 탭에 셀 그룹에 가서 여기 셀 서식에서 홈 탭에 셀 그룹 셀 서식에서 열너비 자동 맞춤하는 거 있습니다. 열너비 자동 맞춤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홈 탭에 셀 서식에 와서 열너비 자동 맞춤을 딱 해보시면은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또 그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기능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1페이지로 와 보십시오. 141페이지의 시나리오는요. 아까 했던 그 목표값 찾기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2-5번 문제를 열어볼게요. 파일 열어보시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방금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 하는 게 있었잖아요. 목표값 찾기는 이런 거였죠. 여기에 순이익의 합계가 만약에 지금 1880원인데 이게 뭐 15,000원이 되려면 과연 얘를 몇 퍼센트로 해야 될까? 이 순이익률을 과연 몇 퍼로 해야지 얘가 15,000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찾을 때는 아까 전에 여러분이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해가지고 찾았잖아요. 목표값 찾기로 이 수식 셀은 뭐 얘고 뭐 찾는 값은 얘가 15,000원 되려면 15,000원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이게 딱 결과를 딱 정해주고 그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은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셀 같은 경우는 값을 바꿀 셀은 얘를 딱 찍고 확인을 누르면은 그렇게 막 바뀌었었죠. 이렇게 막 그런 걸 했는데 혹시 저 따라하신 분 있으면 취소하고요. 이거는 원래 시험에는 꼭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딴 거 하는 거니까 취소하고 근데 이제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오히려 순이익률이 지금은 25%지만 이 순이익률이 만약에 30%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순이익이 만약에 20%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시나리오를 변하는 값을 오히려 이제 시나리오로 쓴 다음에 결과를 알아보는 기능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써서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해볼 건데 시나리오 문제가 이렇게 실기 시험에 매크로 만드는 문제에서 나오면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셀 이름 정의하라고 돼 있죠. H15셀은 순이익 합계로 H17셀은 순이익률로 정의하시오. 그러면 H15셀을 먼저 찍어 보시고요. 여기잖아요. 여기는 이름 상자 있잖아요.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뭐 입력해서 엔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정석대로 하자면 원래 수식 탭에 있습니다. 수식에 이름 정의하는 게 있죠.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이름 관리자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식에 이름 정의를 클릭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위 합계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H15세 같은 경우는 순위 합계라고 해주세요. 여기 H15를 찍고 하셔야 돼요. H15를 딱 찍어놓고 수식의 이름 정의로 그렇게 이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위 합계라고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또 H17셀 H17은 여기죠. 여기를 찍고 여기는 순이익률로 정의하시오 했으니까 또 수식의 이름 정의로 순이익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를 찍었을 때는 이제 순이익률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름을 혹시 잘못 정의했으면 이름 관리자에 가보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보면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 또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왜 정의했는지는 계속 해보면 알고요. 먼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건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순이익 인상 시나리오로 합니다. 이 데이터 탭에 이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와가지고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을 했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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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가를 눌러가지고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순이익 인상입니다. 네, 추가 눌러서 순이익 인상. 변경셀 같은 경우는요. 변경셀은 순이익이 있는 H17 순이익률이 있는 H17이고요. 딴 데가 찍혀 있는 분은 그 지우고 다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되고요. 확인하면은 물어보죠. 순이익률이 얼마냐고. 그럼 순이익률은 30%로 설정하시고 했으니까 0.3이죠. 30%면 0.3으로 할게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눌러가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순이익 인하입니다. 네, 순이익 인하로 하고 변경세는 똑같이 H17 그대로고 확인하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얼마죠? 변경값이 20%니까 0.2로 할게요. 0.2.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0개 이상도, 네, 10개 이상도 여러 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추가해서 여러 개를 추가해 놓고 변경값들을 막 써놓고 이제 결과는 마지막에 뭐 문제에서도 보니까 그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변했을 때 결과 변화는 이 요약 단추를 눌러서 작성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요약 단추를 눌러 보시고요. 요약을 클릭하면은 결과로 뭘 볼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결과 셀로. 근데 얘가 영향을 주는 어떠한 수식 셀이 잡혀 있어요. 딱 보면. 그래서 H15 그냥 그대로. 왜냐면 문제에서도 순이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이익 합계인 이 H15가 그대로 찍혀 있는 가운데 이 요약 보고서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요약 단추를 딱 눌리면 하여튼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 현재 시트 앞에 현재 시나리오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가 써지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가 써져 가지고 현재 값은 이런데 25% 이런데 30% 인상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순이익률이 떨어지면 합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주고 있죠. 그리고 왜 이름을 정했는지 궁금하시죠? 왜 이름을 정했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순이익률, 순이익 합계가 나온 게 여러분이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니 이름을 정의 안 했으면은 아마 얘는 뭐 H17 막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셀 주소로 나왔을 거거든요. 뭐 H15 막 이렇게 나왔을 건데 우리가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알아보기가 편하죠. 이름을 정의하면 셀 주소 대신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알아보기 쉽고 또 막 이름은 또 한번 정의해 놓으면 절대 참조된다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수식에서 불렀을 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보면은 다시 시나리오 시트로 와 보세요. 실제로 여기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25%뭐 그대로잖아요. 근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측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변하는 값을 써놓고 결과를 딱 예측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시나리오 시트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와보면 데이터의 그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와보시면은 우리가 아까는 요약을 했는데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와보시면요. 그 인상 시나리오 선택해서 표시하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표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선택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 표시하고 또 이거 인하될 때 시나리오 또 선택해서 표시하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시트에 적용해 볼 때는 이렇게 표시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요약은 이제 여러 개 동시에 현재 값과 비교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딱 써줄 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결과는 요약 보고서로 받아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병합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에 그 나오는 게 있는데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내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에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쪽으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병합을 클릭해서 내가 여기서 시트 2에 있는 거 부르겠어.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 시나리오가 만약 있다면 뭐 한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해서 딱 확인해서 현재 시트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렀을 때 또 병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뒤에 넘어갈게요. 145페이지로 올게요. 145페이지의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크로는 시험에 고정적으로 10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컴마 2급에도 나오고요. 컴마 1급에도 나오고 매크로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매크로는 반복해서 수행하는 작업을 녹화해 놓는 기능입니다.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될 때 한 번 할 때 녹화를 떠났다가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불러서 또 그 매크로 실행만 하면 그냥 똑같이 돌리면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녹화하는 일을 할 때는 매크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개발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개발 도구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나오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꺼내지 않는 한. 이 개발 도구는 원래 시험장에서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도 뭐 여러분이 꺼내지 않는 한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매크로는 이 개발 도구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도 해야 되고 뭐 좀 이따가 막 단추도 넣어야 되고 막 여기서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면은 꼭 꺼내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 책의 145페이지의 가운데 그림이 지금 이 개발 도구 꺼내는 그림이거든요. 중요한 그림이네요. 파일 탭에 옵션에 가가지고요. 저처럼 파일 탭 옵션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에 엑셀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리본 사용자 지정에 이 개발 도구를 꼭 체크해서 쓰셔야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해 쓰세요. 개발 도구. 이 책에 그 그림의 중요 표시도 해놓고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는 그림이에요. 파일의 옵션에서 확인하고 아니면 이 홈 탭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탭 메뉴를 그냥 오른쪽 마우스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이렇게 가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꺼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여튼 꼭 꺼내 쓰시고요. 이 개발 도구 안 나오면은 매크로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1번 그 내용이 표 4의 F12에서부터 H18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파일을 열어서 할게요. 파일은 사장 출제 유형 02 폴더에 출제 유형 2-6번 문제 열어보시고 표 4의 F12에서부터 H18 영역에 대해서 F12에서부터 H18이면 여기죠.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 같냐면 이걸 잡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는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파란색으로 기호 원 표시 있는 천 단위로 표시로 해가지고 셀 값이 0인 경우는 또 별표 기호만 표시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배웠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00보다 0보다 큰 경우,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들은 이런 것들은 다 천단위 구분교 앞에 또 원 표시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뭐 색깔도 파랑 색깔로 표시를 한다네요. 파랑 색깔로 표시를 할 거라네요. 근데 0인 경우는 그냥 별표만 표시를 한다. 우리
제일 첫째 날 아마 그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제일 첫날에 그 뭐였냐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만드는데 구역이 있었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구역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그 구역 순서대로 이렇게 구역이 필요하면 세미콜론으로 나눠서 셀 서식 지정할 수 있었고, 근데 이 구역이 무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조건이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구역이 우선이지만 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우선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여러분이 주시게 되면은 색깔 조건 표시 형식이거든요. 이 조건이 구역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역이 원래 양수일 때인데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이 조건이 우선되거든요. 그래서 뭐 1000 이상이면 빵 숫자 뒤에 원을 붙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따로 뭐 또 뭐 내가 파랑 해가지고 뭐 그 밖에는 그냥 숫자 뒤에 원을 붙이되 파랑 색깔로 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인 것들은 1000원 이상인 것들은 빨강 색깔로 해서 숫자 뒤에 원을 붙이고, 그리고 1000원보다 뭐 그 밖에 나머지 이제 다른 이렇게 세미콜론 찍고 나면 그 나머지 애들이거든요. 그 나머지 애들은 파랑 색깔로 빵 그냥 숫자 뒤에 원을 붙이겠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또 들어가면은 조건이 우선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쓰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매크로 문제는 원래 잘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새롭게 좀 생겨나는 유형인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그리고 매크로 만들 때는 이런 거 떠 있으면은 매크로나 오늘 뭐 뒤에 막 프로시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떠 있으면은 꼭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세요. 특히나 이런 거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프로시저나 나중에 그런 거 할 때는 이거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 매크로는 기록을 시작할 때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텅 비어 있는 빈 셀을 클릭해 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시험 시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잘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험 시 매크로 문제는 내가 셀 포인터를 여기 찍어놓든 여기를 찍어놓든 이렇게 블럭 지정을 했든 뭐 어디를 잡아놨든 간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매크로는 무조건 실행이 돼야지 정답으로 인정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딴 데가 잡혀 있는 채로 시작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 셀을 클릭해 놓고 녹화를 건 다음에 녹화를 기록을 시작한 다음에 이동하는 것까지 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딴 데 찍혀 있어도 다 이동되는 것까지 녹화가 잡히기 때문에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내용이 없는. 그러면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 매크로의 이름이 서식 적용입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했고 이름은 서식 적용으로 했고 바로가기 키는 필요 없고요. 그 뭐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는데 시험 시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C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컨트롤 V로 하면 되냐 안 되냐. 됩니다. 컨트롤 C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매크로가 우선이 됩니다. 복사가 되지 않고 매크로가 먼저 실행됩니다. 이거는 매크로가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바로가기 키도 여기 줄 수 있고요. 그럼 매크로가 우선이 되고 시프트하고 같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시프트 S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요. 시프트도 같이 바로가기 키 쓸 수 있고요. 이름에 띄어쓰기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공백 스페이스바 주거나 아까 이름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름 정의하는 거하고 매크로 이름하고 그 규칙이 똑같거든요. 뭐 이렇게 공백을 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름에는 그러니까 고형되지 않는 공백 또 문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바 띄우거나
마침표, 느낌표, 막 부등호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숫자나 그러니까 문자나 밑줄로 시작을 해야 해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글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밑줄 같은 걸로 시작을 하거나 그 딱 붙여서 평상시 만들 때도 딱 붙여서 만들고 이러면 여기 저장 위치도 맨날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바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재 이 문서에서만 현재 이 출제 유형 2-6번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매크로로 한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거는 실기 시험에는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여기에 저장 위치를 잡으면은 이게 personal xlsb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sonal xlsb는 이 엑셀이 실행되면 이 엑셀이 딱 켜지면 자동으로 불러지는 엑셀이 켜지면은 자동으로 따라 불러지는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저장해서 쓰시면은 그냥 이 엑셀로 하는 모든 작업에서 다 쓸 수 있는 매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서뿐만 아니라 이 파일뿐만 아니라 이 엑셀로 내가 하는 모든 작업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매크로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시험에는 없고요. 실기 시험에는 항상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만 잘 주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녹화가 이제 시작되었고 확인 눌린 시점부터는 녹화 타입이 돌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쓸데없이 막 명령을 잘못 실행하거나 막 그러면은 그런 게 기록에 남게 돼요. 탭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꼭 해야 될 명령만 써야 되고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막 여기에서 막 아까처럼 막 시나리오 막 눌리고 막 부분합하고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탭은 상관이 없지만 명령은 기록에 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F12에서부터 H18까지 잡아요. 그럼 녹화가 시작되었으면 여기를 쭉 잡았다. 저처럼 하는 게 레인지 F12에서부터 F18까지 이렇게 셀렉트 했다 이런 게 녹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도 좋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렀으면은 없는 형식이잖아요.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건이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 기호 원 표시와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로 하고 셀 값이 0인 경우는 그냥 그 별표 기호만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을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색깔 조건 표시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색깔부터 먼저 원래 첫 번째 구역은 양수일 때인데 그런 게 이제 다 조건이 들어가면 다 무시가 됩니다. 일단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요. 색깔은 파랑 색깔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파랑 대괄호 파랑 그 다음에 조건이 0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대괄호 해서 크다 0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천 단위 표시로 원 표시가 있는 천 단위 표시로 한다니까 원 표시 넣고 원 표시 뒤에 샵 컴마 샵으로 해도 되고 샵 컴마 샵 0으로 해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원래 샵 컴마 샵 0으로 하면 0을 표시하기 위해서인데 어차피 우리가 또 뒤에 0일 때 그 조건도 줄 거거든요. 0일 때 또 어떻게 처리해 하는 조건도 줄 거기 때문에 샵 컴마 샵으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샵 컴마 샵 0을 써도 상관없는데 0을 표시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다음 세미콜론 찍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조건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0일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지금 얘기가 없네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조건은 줘야 돼요.
색깔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셀 값이 0인 경우는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대괄호에서 그냥 equal 0이니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색깔은 필요 없으니까 색깔은 생략. 조건 주고 이제 첫 번째 구역은 이렇게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0 equal 0일 때 그럼 이때는 그냥 별을 넣는다 했으니까 별은 어떻게 넣을까요? 미음 한자 한글 자음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자 키 한자 키를 눌러서 검정색 별로 하세요. 미음 한자 별 뭐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원래 이 별 앞뒤로도 별도 특수문자니까 쌍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원래. 근데 뭐 아마 여기 표시 형식 쪽에서는 근데 알아서 문자로 인식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세미콜론 이후에 이렇게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 이렇게 해서 조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를 해봤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은 잘 바뀌나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끝났을까요? 녹화 테이프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셀 서식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셀 서식을 지금 방금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이후에 녹화 테이프이 계속 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가면 더 좋고요. 다 끝났으면 매크로 마무리할 때 빈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좋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뭐 빠져나가는 건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다른 매크로가 연달아 실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 매크로가 또 달아서 연달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안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상한 것까지 녹화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기록 중지 안 눌리는 실수를. 쓸데없는 건 녹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신경 쓰세요. 다 했으면 기록 중지를 눌리면 이제는 녹화가 끝난 거고 매크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이 서식 적용 매크로는 양식 도구의 단추를 만들어 지정하며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동일 시트 H4에서부터 H5 영역에 위치시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록 중지를 했으면 H4에서부터 H5 영역에다가요. 단추를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는 단추 아니면 도형을 넣어서 또 매크로 지정을 하거든요. 시험에서도. 만들고 끝이 아니라. 지금 H4에서부터 H5 영역을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H4에서부터 H5 영역 이렇게요. 왜냐면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지 좀 내가 여기에 넣기가 편해요. H4에서부터 H5 영역 맞잖아요. 그러면은 개발 도구의 이 컨트롤 그룹에 이 삽입에 가보면은 단추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크로 지정하는 단추거든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이 단추요. 그래서 이 단추를 선택하시고 단추를 넣을 때 정확히 넣어야 돼서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Alt는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Alt는 꾹 누르고 있는 채로 드래그해서 딱 넣어보세요. 그럼 단추를 정확하게 셀에 딱 맞춰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셀의 내용을 딱 맞출 때는 뭐 지금 단추를 넣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뭐 차트나 이런 거 이동시킬 때도 그렇고 그냥 대충 넣는 거면 셀에 안 맞출 거면 대충 뭐 안 맞게 이렇게 들어갈 거면 상관이 없는데 셀에 딱 달라붙도록 해서 정확하게 맞출 때는 Alt 키를 누른 채로 해주셔야지만 뭐 그림을 넣든 뭐 차트를 넣든 뭐 이런 도형을 넣든 뭐 이런 개체를 넣든 하여튼 셀에 딱 맞춰서 넣는 게 Alt 키를 누른 채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도구에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 단추는 Alt를 누른 채로 꾹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정창이 떴습니까? 저처럼. 그러면 서식 적용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지정을 꼭 하세요. 이 단추를 넣은 목적은 이 매크로 지정하려고 넣은 단추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식 적용 매크로 더블 클릭 해서 아니면 선택해서 확인해가지고 꼭
지정을 하시고요. 밑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도 바꿔야 돼요. 단추 1번이 아니라 이 텍스트도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추의 텍스트도 블럭 지정을 딱 해가지고 서식 적용이라고 그렇게 지금 편집 모드라서 바꿀 수 있거든요. 텍스트도 서식 적용이라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오면 실행 모드로 바뀝니다. 아니면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모드로 바뀝니다. 빈 셀을 클릭하거나. 그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잘못 넣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은 다시 매크로 지정도 할 수 있고 다시 텍스트도 편집할 수 있고 위치도 안 맞으면은 잡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편집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막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막 조절도 할 수 있고 크기나 위치가 안 맞으면은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45페이지의 밑에 2번도 보면은 표사의 F12에서부터 FH18 영역에 이번에는 그냥 또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 숫자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 생성을 합니다. 똑같이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하세요. 저처럼 빈 셀을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또. 아까 우리가 꺼냈었던 그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와서 이번에는 매크로의 이름이 서식 해제 매크로 이름은 공백 같은 거 포함할 수 없고요.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그대로 확인하고요. 확인했으면은 또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녹화가 시작되었으면 확인 눌린 시점부터 녹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범위를 잡고 문제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 숫자로 서식 적용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역시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보세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얘는 숫자인데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 한 숫자로 하랍니다. 네,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는 그대로 확인할게요. 숫자 형식이고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든 게 다 없어졌죠? 그럼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오고 뭐 빈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는 건 매크로가 달아서 연달아 잘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는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 중지를 안 누르면은 녹화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것까지 녹화되고 있고 하니까 꼭 신경 쓰세요. 기록 중지. 그리고 이제 이 매크로는 또 역시 그 양식 도구의 단추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동일 시트에 H7에서부터 H8 영역에 위치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H7에서부터 H8 영역은 여기죠. 표시해 놓고 들어가세요. 저처럼. H7에서부터 H8 영역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역시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요. 커서를 갖다 대면 하여튼 이름이 다 이렇게 있고 단추 컨트롤을 정확하게 딱 선택을 일단 단추를 선택을 했으면은 여기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또 딱 맞춰서 넣어주세요. Alt는 넣고 나서 떼세요. 그래서 이 단추를 넣을 때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딱 넣어야지 딱딱 달라붙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서 꼭 지정도 하시고요. 서식 해제 매크로 더블 클릭. 네, 이름도 텍스트도 서식 해제로 입력하며 이렇게 나왔네요. 서식 해제.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가시면은 이제 실행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서식 적용과 서식 해제가 잘 되는지. 이렇게 잘 실행이 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적용돼 있고 해제돼 있고 그거는 문제 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진짜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그걸 채점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용 눌렀는데 오류가 발생하고 실행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매크로를 다시 만드시면 돼요. 빈 셀을 클릭해 놓고 매크로 기록해서
서식 적용이라고. 왜냐면은 기존에 이 매크로가 있는데 이제 똑같이 이름 줘서 만들면은 서로 충돌나니까 이렇게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만들어서 오류가 뜨고 있다면 다시 기록을 똑같이 이름 줘서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yes 해가지고 바꿔서 새롭게 기록을 또 할 수 있게, 뭐 통합 시나리오 이런 거를 복습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지 또 필기시험 문제도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앞에서 다 설명했던 기능들이니까 집에서 해보시고요. 157페이지로 갈게요. 157페이지로 왔습니다. 파일은 완전정보 06 문제 열어가지고 할 겁니다. 파일 열어보시고 여기도 보니까 아까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 손익 표시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고 있네요.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요. C4에서부터 I13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런 손익 표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했는데요.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기호 있는 천 단위 표시와 또 화살표 위쪽 화살표 그 표시, 셀 값이 0인 경우는 사각형으로만 표시를 하고, 음수일 때 빨강색으로 기호 없는 음수 표현, 또 천 단위와 음수 표현 천 단위와 아래쪽 화살표로 표시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기본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는 뭐 필요 없으니까 생략할 거고, 그냥 기본 구역대로. 그러니까 뭐 조건이 있으면 이제 뭐 조건을 쓰면은 조건이 우선시 된다 했지만, 지금은 딱 조건이 양수일 때 어떻게 하고 뭐 0일 때 어떻게 하고 음수일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구역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얘기했듯이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할 거예요. 네, 빈 셀을 클릭해 놓고 시작하세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이라는 표시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잘 실행되도록 하려면 저처럼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할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했고, 매크로의 이름은 손익 표시죠. 손익 표시 매크로를 생성하시고 했으니까요. 이름 잘 주고, 뭐 바로 가기 키는 필요 없고, 저장 위치도 항상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름만 잘 주고 확인 누르면은 녹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녹화 테이프이 돌면은 여기서 또 문제에서 얘기한 C4에서부터 I13 영역을 잡으세요. C4에서부터 I13은 여기 이렇게네요. 이렇게를 잡고 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야겠죠. 네. 범위를 잡아놓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부르고,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그냥 기본 구역, 아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 지정의 원래 기본 구역이. 그럼 양수일 때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파랑색으로 또 기호 있는 천 단위 표시와 화살표 표시가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색깔은 파랑 색깔로 할 거고요. 대괄호 파랑.
색깔 뭐 조건 표시 형식인데 조건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색깔하고 이제 형식을 줄 건데 형식은 기호 있는 천 단위 표시. 그러니까 어 통화 그 파란색으로 기호가 있는 천 단위 표시와 그러니까 이 기호는 그냥 원 표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 표시. 네, 통화기호 있는, 그러니까 통화기호 있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말이 빠진 것 같긴 하네요. 통화기호 있는 그 원 표시, 통화기호 원 표시 있는 전 단위 표시. 그러면은 원 표시를 넣고 샵, 컴마, 샵 0이나 샵, 컴마, 샵 샵으로 하면 되죠. 이것도 뭐 0 값에 대해서 따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샵, 컴마, 샵 0을 안 쓰고 샵, 컴마, 샵 샵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표시가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요. 그럼 미음 아까 전에 미음 한자 또 한글 미음 자음 미음 한자 키 눌러서 이거 눌러서 위쪽 화살표 그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찍고 세미콜론 이후에는 두 번째 구역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럼 음수일 때는 우리가 또 빨강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기호 없는 음수 표현 마이너스 붙는 천 단위와 아래쪽 화살표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대괄호에서 빨강 그리고 통화기호는 없고 마이너스가 붙는 또 샵 컴마 샵 0으로 하는데 뒤에는 또 아래쪽 그런 화살표로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미음 한자 키 눌러서 한글 자음 미음을 쓰고 한자 키를 눌러서 또 이거 아래쪽 화살표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찍고 세미콜론 이후에 세 번째 구역이 이제 0일 때지 않습니까? 0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사각형만 표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냥 미음 한자 해서 또 여기서 특수문자에서 검정색 그 사각형 모양 특수문자를 넣고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니까요. 확인하고 나서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저처럼 빠져나오는 거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개발 도구 기록 중지는 꼭 신경 쓰세요. 기록 중지 안 눌리면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막 엉망이 됩니다. 기록 중지 꼭 신경 쓰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에 E15에서부터 E16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손익 표시로 해서 도형을 클릭하면 손익 표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랍니다. E15에서부터 E16 영역을 표시해놓고 좀 들어갈게요. 저처럼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들어가야지 안 헷갈리고요. 아까는 여러분이 단추를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도형을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매크로는 보면은 단추 아니면 도형이에요. 참 그리고 셀 서식이 혹시 안 바뀌었는데요 하는 사람은 잘못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범위에서 셀 서식 만든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네, 세미콜론을 잘 찍었는지 이런 세미콜론 잘 찍었는지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기록 중지도 꼭 눌렀고 이제 단추 아니면 도형이 나오는데 아까는 여러분이 개발 도구에 이 삽입에 단추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추는 원래 매크로를 지정하는 단추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단추고 도형은 실제적으로 매크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에서부터 26 영역을 딱 표시해 놓고 우리가 삽입 탭으로 가서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있지 않고 도형은 원래 매크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여기서 빗면 도형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시험에 다양한 도형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사각형, 직사각형 도형을 넣어라, 웃는 얼굴 도형을 넣어라, 뭐 해 도형을 넣어라, 뭐 육각형 넣어라. 하여튼 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빗면 도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빗면 도형에서 그러면은 저처럼 하여튼 삽입의 그 도형에 빗면 도형을 넣을 거예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하여튼 이 빗면 도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역시 Alt 키를 누른 채로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빗면 도형을 넣을 때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또 우리가 글자도 바로 적으면 돼요. 글자는 텍스트는 손익 표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그렇게 바로 적어주고 손익 표시라고 딱 적어주고 그리고 이거 그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꼭 해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꼭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우리가 만든 그 손익 표시 매크로를 꼭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 손익 표시 매크로를 꼭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C4에서부터 C13 2번 문제를 또 해야죠. 네. C4에서부터 I13 영역의 표시 형식을 숫자로 적용하는 표시 해제 매크로를 또 생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 음수는 또 마이너스 붙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라고 했네요. 그럼 또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할게요. 역시 빈 셀을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또 갑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왔고 여기서 또 매크로의 이름은 이번엔 표시 해제죠. 표시 해제 확인하고 뭐 그냥 이름만 잘 주고 그대로 확인하고 확인 눌렀으면은 이번에는 또 C4에서부터 I13 범위를 쫙 잡고요. C4에서부터 I13을 잡았고 여기서도 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오세요. 셀 서식으로 와서 숫자로 하되 그냥 숫자인데 이걸로 잡혀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 음수는 마이너스 1, 2, 3, 4로 표시하는데 얘가 보면 색깔은 뭐 그렇게 따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빨강색이다 그런 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색깔 없는 걸로 해주세요. 숫자인데 1, 2, 3, 4 그 색깔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할게요. 네.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록 중지도 꼭 해야 됩니다.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꼭 하세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꼭 하시고 기록 중지를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또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G15에서부터 G16 여기에는 또 빗면 도형을 또 넣어주세요. 삽입의 도형에 아까처럼 빗면 도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정확하게 Alt키를 누른 채로 정확하게 딱 넣고 Alt를 누른 채로 넣어야지 이렇게 딱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얘가 표시 해제, 텍스트도 표시 해제라고 적어주시고 표시 해제 적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도 꼭 하세요. 하여튼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텍스트는 바로 입력하면 되고 타이핑해서 표시 해제라고 적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도형은 원래 매크로하고 관련이 없는 애라서 직접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표시 해제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있잖아요. 지금은 시키지 않았지만 홈 탭에 여기 맞춤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도 한번 해보세요. 이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해라, 정 가운데 맞춤해라 이렇게 나올 때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안쪽에 찍혀 있는 가운데 홈 탭에 맞춤 그룹에서 이렇게 가로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정 가운데 맞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가서 우리가 손익 표시를 했다가 표시 해제했다가 이렇게 손익 표시했다가 해제했다가 하면 잘 되는지. 잘 됩니까?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매크로가 또 눌렀을 때 단추 눌렀을 때 오류가 발생하고 잘 안 된다면은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보면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딱 갔을 때 본인이 만든 매크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크로를 뭐 실제로 뭐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떠서 이렇게 코딩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름 바꾸고 뭐 이렇게 뭐 할 때는 이제 여기 바꾸고 코딩해서 이렇게 막 바꾸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주얼 베이직이 또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이름 줘가지고 그냥 삭제해버리고 개발도구의 매크로에서 뭐 삭제를 해버리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제 똑같이 매크로 기록해서 손익 표시 이름 똑같이 줘가지고 만들면은 매크로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눌렀을 때 바꾸시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럼 다시 yes 해서 바꿔서 새롭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잘못 만들었을 때는. 네, 매크로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니까 꼭 연습을 꼭 잘 해보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161페이지로 와서 이제 엑셀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칠 건데요. 이 프로시저는 그럼 엑셀이 언제 끝날 것 같냐면은 엑셀은 이제 내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엑셀 책하고 모레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책으로 액세스 빨강색 책 있죠? 액세스 책으로 모레부터는 할 거고요. 181페이지의 프로시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 기타 작업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5점짜리 세 문제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네, 매크로는 10점짜리 한 문제로 나오고 이제 프로시저는 5점짜리 세 문제로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로시저는 매크로와 같이 뭐 특정한 처리를 하는 하나의 구문을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매크로 편집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서 방금 여러분이 만든 매크로를 있잖아요. 편집을 딱 눌리면 비주얼 베이직이 떴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지금 개발 도구 매크로로 가가지고 방금 우리가 만든 매크로를 이렇게 선택해서 편집을 딱 눌리면 있잖아요. 뭐 표시 해제든 뭐 손익 표시든 편집을 딱 눌려보면 비주얼 베이직이 뜹니다. 근데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브에서부터 엔드 서브까지 요렇게를 하나의 프로시저라고 하거든요. 프로시저. 저번에 펑션은 함수였죠. 퍼블릭 펑션. 우리가 뭐 삽입의 모듈로 막 펑션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펑션은 함수인데 엔드 펑션으로 끝나고 이런 거 함수인데 서브에서 엔드 서브로 끝나는 거는 프로시저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능을 처리하는 구문이에요. 근데 이런 기능을 우리가 매크로는 기록 중지 눌릴 때까지 지가 알아서 막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직접 코딩을 통해서 그 매크로는 녹화를 걸어서 내가 명령을 쫙 실행하고 기록 중지 딱 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변환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5점짜리 세 문제로 맨 끝에 나오는데 또 계산 작업 다음으로 하여튼 요게 또 프로시저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추는 게 목표예요. 특히 한 문제는 유독 심하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보통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5점짜리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추는 게 목표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두 문제를 또 맞추기 위해서는 근데 다 맞추면 더 좋고, 근데 문제를 뭐 많이 풀다 보면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다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에 한 문제가 심하게 막 어렵게 나오면 코딩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어려워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추면은 진짜 괜찮은 건데, 그거 하려면은 꼭 알아야 될 그 프로시저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서 162페이지의 문제를 직접 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62페이지에 출제 유형 4장 출제 유형 3 폴더에 출제 유형 3번 문제를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4장 출제 유형 3번 폴더, 제 마지막 폴더네요. 여기서 출제 유형 03 문제를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뜨면은 반드시 프로시저는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셔야 되고요. 차단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프로시저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쓰시고, 요런 게 자꾸 뜨는 게 싫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놓는 게 더 좋냐면, 아까 우리가 개발 도구를 꺼내놨기 때문에 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요. 개발 도구의 그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 집에서는 아마 매크로 보안 설정이 이 두 번째 걸로 가 있을 겁니다. 모든 매크로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매크로 보안 설정을요,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쓰면은 저런 게 안 뜹니다. 차단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한 번만 딱 바꿔놓으면 앞으로 다른 파일 열 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시험장에서도 보통 이걸로 돼 있어요. 집에서도 딱 한 번만 바꿔놓으시면 편하게 차단되는 거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해서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확인.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방금 바꾼 사람은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시면은 옵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이 파일을 파일에 닫기로 닫았다가, 방금 이렇게 저처럼 바꾸신 분은 파일 탭에 닫기로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쓰시면은 이제 뭐 차단된 거 없이 네, 다 기능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쓰는 것이 되고요. 어, 프로시저의 1번 문제는,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거의 고정인데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1번 문제처럼, 우리 162페이지의 1번 문제처럼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은 무슨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무조건 이걸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결제하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폼이 나타납니까? 그 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비주얼 베이직에서 뭐 입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개체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에서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개체가 있는데, 입력을 이렇게 막 넣어줄 수 있는 입출력을 도와주는 그런 개체가 있는데, 그런 폼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불러라. 입력을 도와주는 그런 창인. 네. 근데 반응이 없죠? 처음에는 항상 폼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 프로시저 문제는 폼을 무조건 부르는 작업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정입니다. 네, 부르는 방법은 쉬운데, 먼저 개발 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켭니다. 저처럼 개발 도구 탭으로 와가지고 디자인 모드가 지금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컨트롤 그룹에 디자인 모드를 켜보세요. 디자인 모드를 키면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처럼 막 눌러지지가 않죠. 그렇게 막 실행 모드가 아니고 편집 모드로 바뀌죠. 디자인을 키니까. 근데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하세요. 디자인 모드를 켜가지고 이 결제하기 단추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어때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왔습니까? 버튼 그 결제 버튼을 클릭할 때에 대한 제가 아까 서브에서부터 엔드 서브가 그 프로시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능을 처리하는 부분이 프로시저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꼭 클릭할 때 프로시저만 있는 거는 이벤트 프로시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그대로 할 건데 나중에 뭐 만약에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할 때 무슨 일을 하시오? 저 단추를 더블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하시오? 하면 여기서 이벤트 프로시저의 종류를 더블 클릭으로 바꾸면 내가 이 단추 더블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기서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뭐 가 포커스 하면 단추에 포커스가 넘어오기만 하면 또 커서가 딱 넘어오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클릭 이벤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딱 디자인을 켜가지고 아까 여기 밖에서 디자인을 켜가지고 단추를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하면은 단추를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폼 이름 점 show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폼의 이름은 지금 문제에도 적혀 있고요. 162페이지의 문제에도 폼의 이름 결제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폼을 다 현재 여기 디자인되어 있는 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폼 여기 폴더가 있죠. 플러스 단추를 딱 눌러 보시면은 그 현재 작성되어 있는 뭐 폼 디자인되어 있는 폼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결제 화면 폼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폼의 이름은 문제에도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혹시 못 들어온 사람은 밖에서 그 디자인을 켜가지고 이거 킨 다음에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넘어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결제하기 단추 클릭할 때 브러쉬로 왔고 폼의 이름이 결제 화면입니다. 결제 화면 적어보세요. 폼의 이름은 이걸 보면서 적어도 됩니다. 여기서. 네. 참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기가 안 나오는 분이 계시면 남이 닫아놔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험 칠 때 프로젝트 탐색기는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여시면 됩니다. 시험 칠 때도 막 남이 닫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은 프로젝트 탐색기를 불러서 속성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필요한데 막 남이 닫아놓으면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보기에 속성창 이렇게 불러서 쓰시면 돼요. 속성창은 줄여서 쓰시면 돼요. 속성창 이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제 화면 폼 이름은 결제 화면이고요. 마침표 점 찍어보세요. 점 찍으면은 뭐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이 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 백컬러 하면 배경 색깔, 뭐 보더 컬러, 경계선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막 입력을 해가지고 값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점 이후에 sh 이렇게 입력해 보면은 show라는 이런 메서드 함수거든요. 이런 거는 미리 뭔가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이 show 메서드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해도 되고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속성이지만 이 개체가 가지는 그런 성질 속성이지만 이렇게 녹색 단추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함수 같은 거예요. 그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show 메서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폼 이름 점 show 됐으면은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그러니까 오타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결제 화면 점 show입니다. 이상한 걸로 막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Alt Q 빠져나가서 파일에 닫고 들어가기. Alt Q로 빠져나가서 왜 안 될까요? 실행이 왜 안 될까요? 디자인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얘를 끝내고 디자인 불 끄고 단추를 눌러보세요. 디자인이 켜 있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불 끄고 단추를 딱 눌렀을 때 폼이 이렇게 떠야 합니다. 저처럼요. 뜨나요? 디자인을 끝내고 단추를 딱 눌렀을 때 폼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네, 잘 뜨네요. 네. 근데 오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타를 넣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결제하기 막 마음대로 결제 화면인데 뭐 결제하기로 적었다든지 뭐 하면 노란색 줄이 쫙 가면서 오류가 뜨겠죠. 결제 화면 점 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타를 안 넣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중단하시겠습니까? 중단하고 다시 디자인을 끝내고 눌러보면 잘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폼이 초기화되면 신용카드, OPT 신용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폼이 뜬 상태가 폼이 초기화된 상태거든요. 폼이 이렇게 나타난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폼이 떴을 때 초기화되면은 옵션 단추가 두 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선택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선택되도록 해.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해라. OPT 신용이 그렇게 선택되도록 해라 하는데요. 폼이 초기화되면이라는 프로시저로 가는 방법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폼이 떴을 때, 그 폼이 이렇게 불러졌을 때 그게 초기화되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택되도록 하겠다는 뜻인데요. 간단한데 일단 떠 있는 폼은 닫아야 돼요. 왜냐면 폼이 떠 있으면 딴 걸 못 합니다. 다른 작업을 아무리 막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는 폼은 닫아 버리고 우리가 직접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떠 있는 폼은 닫고 이렇게 떠 있으면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세요. Alt F11 눌러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오고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프로시저로 가는 방법은요.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일단은 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결제 화면 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왔으면 이 폼에서 결제 화면 폼을 더블 클릭해서 그 디자인되어 있는 거를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폼에 이제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봐요. 이런 순수 배경 쪽을. 폼의 배경 이런 단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단추 클릭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자나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이런 순수 배경 쪽을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아마 유저 폼 클릭이라는 프로시저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폼을 한번 뭐 딸깍 하고 찍었을 때 여기 이게 선택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폼이 불러지기만 하면 이니셜라이즈는 시작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폼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지가 시작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다 가 있을 수 있도록 우편 단축 선택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클릭할 때 하면 안 되고 아까 이벤트 프로시저 종류가 많다 했지 않습니까? 클릭 말고 이거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되면 이라는 프로시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잡히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건데 여기다가 뭐라고 작성할 거냐면 이 옵션 단추의 이름이 문제에도 적혀 있는데 OPT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이거 잠깐 확인해 드리면 얘를 딱 찍어 봤을 때 얘가 이름이 여기 속성 시트에 OPT 신용이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제가 여기에 선택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따라할 필요 없어요, 저를. 여기에 밸류 값에다가 펄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얘를 찍었거든요, 제가. 얘 그 밸류 값에다가 true라고 넣어주면은 true 값을 하면은 엔터를 딱 했을 때 이렇게 밸류를 true로 딱 만들어주면은 얘가 선택되는 상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값이 펄스지만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폼을 지금 초기화됐을 때 그 프로시저로 폼의 배경 쪽을 폼을 더블 클릭, 폼의 배경을 더블 클릭해서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니셜라이즈 될 때 여기다가 OPT 신용이라고 적어봐봐요. 같이 해요. OPT 신용. 원래는 뭐 점 밸류 이렇게 저 속성을 부르려면 점 밸류 이렇게 속성을 불러도 되거든요. 근데 점 밸류 속성은 솔직히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을 해서 그냥 이꼴해서 뭐 넣으면 밸류 값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컨트롤에. 그래서 그냥 opt 신용 이꼴 true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ue. 그럼 된 겁니다. 저처럼. 오타를 넣으면 안 되고요. 대소문장 관계 없는데 옵션 단추 opt 신용 이꼴 true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진짜 되는가? 파일에 닫고 들어가기 Alt Q 해서 빠져나가서 opt 신용 이꼴 true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으면은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폼을 불렀을 때
이제는 여기에 신용카드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번 문제를 하려면 있잖아요. 결제 화면 폼의 선택 버튼,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드롭다운 버튼 목록 단추 있는 이 콤보 상자. 그 CMB 선택 콤보 상자의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뭐 수행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은행 이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 OPT 은행이 선택되어 있으면 OPT 은행 밸류 값이 true면 여기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은행명이 여기에 나와줬으면 좋겠고 OPT 신용카드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 신용카드명이 여기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지금 목록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런 거를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 콤보 상자라고 하는데 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 값을 집어넣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콤보 상자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콤보 상자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폼을 불렀을 때. 일단 여기에 내가 직접 적어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지금처럼 뭐 다른 셀 범위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먼저 적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적는 게 아니지만 여기에 내가 만약에 뭐 부산은행 뭐 경남은행 무슨 뭐 하나은행 무슨 그런 은행들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바로 적어서 그럴 때는 다시 이제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옵니다.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와서 아까 원래는 이게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원래 저 드롭다운 버튼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가야 되지만 지금 이니셜라이즈에다 바로 할게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그 폼 더블 클릭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이니셜라이즈로 왔지 않습니까? 그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 여기다가 원래 시험에는 하여튼 여기다 콤보 상자 또 조회 속성 주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OPT 신용 뭐 이거 밑에 엔터 해가지고 제가 이 콤보 상자 이름이 보니까 CMB 선택이거든요. 문제도 적혀 있는데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이 콤보 상자라서 얘가 콤보 상자라서 보통 CMB가 붙고요. CMB 선택인데 그래서 CMB 선택의 그 속성을 그러니까 add 아이템이라는 메서드 그러니까 여기에 CMB 선택이라고 적어 보시고 CMB 선택 점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add 아이템이라는 점 찍었을 때 오타를 넣으면 안 돼요. CMB인데 뭐 CMD로 한다든지 막 그러면 안 돼요. CMB 선택 마침표 점 찍었을 때 add 아이템이라는 메서드 함수가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네, 그래서 add 아이템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 바를 딱 누르면 내가 삽입할 내용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 이름 CMB 선택점 add 아이템 해서 add 아이템 메서드라서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 바를 딱 누르면 그 필요한 인수 이렇게 막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 쌍따옴표 안에 뭐 우리가 부산은행 이렇게 적어볼까요? 부산은행 적었고 엔터 한 다음에 얘를 복사해 봐봐요. 이거를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해봐봐요. 컨트롤 C 복사 밑에 붙여넣기 그래서 뭐 경남은행 이렇게 적고 또 뭐 엔터 해서 또 계속 붙여넣기 해서 뭐 국민은행 뭐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내가 적어서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네. 그러면 이거 Alt Q 빠져나가서 테스트 해볼까요? Q2로 빠져나가서 폼을 불렀을 때 오타를 넣어버리면 불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CMB 선택 이런 거 오타를 넣어버리면 부를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여기에 목록에 들어왔을 거예요. 뭐 부산은행, 뭐 경남은행, 국민은행 이런 게 이제 add 아이템으로 직접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고요. 적어서 그건 이제 add 아이템을 적어서 추가하는 방식이고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하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아마 이걸 쓰게 될 것 같은데 이 로우 소스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불러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카드, BC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비주얼 이렇게 폼은 닫고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지우고 요 세 줄은 지우고 똑같이 CMB 얘가 이름이 CMB 선택이죠. 선택 마침 몇 점 찍어서 콤보 상자 이름 점 이번에는 add 아이템이 아니라 로우 소스 ROW 이렇게 입력하면은 로우 소스는 손가락 모양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우 소스 속성을 더블 클릭하고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꼴이 필요해요. 속성 값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아까 녹색 단추로 되어 있는 메서드는 함수 같은 거라서 그냥 한 칸 띄우고 뭐 필요한 인수가 있으면 넣어주고 이러는데 속성들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꼴 해가지고 속성 값을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소스 RO 지금 점 이후에 ROW에서 로우 소스 속성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는 이꼴 셀 주소를 내용이 있는 셀 범위를 넣는데 문제에서 그 적혀 있는 범위를 해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범위는 이거네요. A9에서부터 A12 범위. A9에서부터 A12 범위가 불러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A9에서부터 땡땡 A12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엑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으면 알아듣지만 얘는 비주얼 베이직이라서 뭐 엔터를 막 눌리거나 하면은 지 맘대로 막 띄어쓰기 하거든요. 셀 주소로 못 알아먹고 막 변수 막 다른 걸로 막 저장 공간 같은 걸로 막 착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뒤로 뭘 붙여야 되냐면 엑셀의 셀 범위 그 셀 주소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쓰이는 셀 주소야. 그 속성에 들어가는 이런 셀 주소 같은 경우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지만 그렇게 막 띄어쓰기 안 하고 셀 범위로 인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쌍따옴표를 붙이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치죠. 진짜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CMB 선택 콤보 상자 이름 점 로우 소스 해가지고 이 꼴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셀 범위 A9에서부터 A10인데 쌍따옴표 앞뒤로 잘 붙었는지. 그러면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폼을 부른 다음에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요게 들어왔죠. A9에서부터 A12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콤보 상자에 목록을 추가하는 건 add 아이템으로 직접 적어서 아까처럼 여러분이 사입할 내용을 적어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처럼 로우 소스 속성으로 셀 범위의 값을 로우 소스 이꼴 해가지고 이렇게 셀 범위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제 엑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출석은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